안녕하세요, 브로콜리들. 곱슬머리 박채소입니다. 제가 2022년 8월에 나는 곱슬머리 미용사가 되기로 했다 라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. 한 1년 5개월 정도가 지나간 것 같아요.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근 몇 개월간 SNS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. 현생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컨텐츠를 만들 원동력이 그렇게 막 생기진 않았었어요. 근데 2024년에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보내고 싶다.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브로콜리 분들이랑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싶고 곱슬머리를 입문하기까지의 그런 턱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곱슬머리 컨텐츠들이 한국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차홍에서도 이제 곱슬머리를 살리는 그런 스타일 같은 거를 제안을 하는 영상을 봤었었고 일반인 분들도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컨텐츠를 좀 그래도 만들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4년 박채소의 New Year's Plan 또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박채소의 썰 들을 준비 되셨나요? 고고링! 2023년 4월에 미용사 1반 자격증에 합격을 했습니다. 이거를 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몇 회차 계속 시험을 봐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. 이렇게까지 좌절을 여러 번 맛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도대체 난 언제 붙을 수 있는 거지? 너무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고 거의 한 8개월 정도 자격증 준비를 하고 합격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있었으니까 어찌저찌 자격증을 잘 취득을 했습니다. 이 자격증을 통해서 미용실을 오픈을 할 수도 있고 미용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는데요. 자격증을 따고 나서 빈틈이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바로 이 필드에 뛰어들었어요. 합정 쪽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가 청담 쪽에서 4, 5개월 정도 일을 또 했습니다. 곧 청담 미용실을 그만두게 되는데 제가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또 있고 뭔가 한 미용실에서 3개월간이면 적응을 딱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. 뭔가 또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것들을 접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미용을 시작하고 내가 정말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을 저는 항상 찾았던 건데 이번에는 꼭 1년 이상은 무조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. 다음에서 일하는 곳에서는 좀 더 컨텐츠도 같이 제작을 하는 거를 겸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곱슬머리 컨텐츠들도 좀 다양하게 올리려고 하고요. 곱슬머리뿐만 아니라 이제 미용 일을 하면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알게 된 꿀팁 같은 것도 우리 브로콜리 분들 전달을 드리면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곱슬머리도 다각도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기대를 품고 2024년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2023년과 2024년의 첫 시작을 랩업 해보면은 내 시야를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다. 너무 곱슬머리에만 또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곱슬머리라는 그 핵심은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이어리를 저는 항상 사요. 신년 계획 같은 거를 적거든요. 전 다이어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너무너무 귀엽죠? 귀여운 곱슬머리 컬리베어라는 그런 캐릭터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로 좀 장식을 해놨습니다. 박채소의 다이어리 쓰기 꿀팁
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색깔로 살짝 구분을 많이 짓는 편이에요. 예를 들어서 약속이랑 생일 핑크색으로, 외주나 아니면 광고 파란색,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공부는 형광 노란색으로 해놨고요. 일 초록색, 박재수 컨텐츠는 보라색. 저는 그래도 컬러로 구분을 해놓으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고 좋더라고요. 이번 연도 목표로 좀 세운 것들을 살짝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족, 일, 공부와 성장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적었어요. 가족은 다 공개를 할 순 없지만 돈을 얼마 모으자. 막 이런 계획도 있고요. 그리고 여행을 좀 이번 연도에는 꼭 가고 싶어서 제가 여행을 참 안 가더라고요, 사람이. 나중에는 꼭 오스트리아를 가고 싶어요. 동유럽 여행 갔을 때 오스트리아가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적으로는 전반적인 미용 시술을 능숙하게 하면서 채소스 미용 매뉴얼북 만들기, 이게 제 이번 연도 목표인데 제가 이제 8개월 정도 스텝 생활을 좀 하면서 기록이란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. 특히 그 청담에서 그걸 많이 깨닫게 됐었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받는 피드백들을 퇴근할 때 핸드폰에 항상 적었었고 이거를 이제 워드 파일로 따로 정리를 해서 저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. 노란색 파일에다가 이렇게 공부를 한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, 제가 다녔던 곳은 그 스케일링을 했던 곳인데 스케일링 순서라던가 준비물, 고객들한테 해야 되는 멘트 같은 거를 좀 적어놨었어요. 생각만 하는 거랑 저의 식대로 재해석해서 정리를 했을 때랑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. 막상 이렇게 정리를 해놔도 고객들을 직접 상대를 했을 때의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리를 해놔야 내 머릿속에 그런 기본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계속 할 예정입니다. 모발 케어도 정리를 해놨어요. 되게 저는 그 제품이나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이거 해달라고 해서 해줘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상대해야 될 거는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살롱에 준비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숙지를 해놔야 되고 그 효능도 내가 알아야 불편함을 해결을 해줄 수 있다던가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솔직히 인턴이 가져야만 하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완전 뭐 미용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긴 하지만 드라이나 염색, 펌 이런 외부 교육을 좀 많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용이 교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니까 그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그림체가 많아요. 그리고 그 그림체에는 정답이 없어요. 그냥 자기의 취향이 반영이 된 건데 솔직히 미용도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기본은 있어야 돼요.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인간의 인체라던가 아니면 구도를 봤을 때 이 인간이나 뭐 사물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그려지고 채색을 할 때의 그런 기본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.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것들이 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틈틈이 좀 들으러 다닐 계획입니다. 두피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두피 책을 사가지고 읽고 있어요. 왜 탈모 노트를 내가 읽고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머리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민을 가지는 부분이 사실 탈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탈모는 두피랑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읽고 있는데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. 이 책 하나로도. 근데 이걸 하나하나 좀 뜯어서 제가 완전히 이해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도 좀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모발의 구조라던가 두피의 그런 구조, 두피가 어떻게 모발을 생성해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, 두피에 안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, 두피에 좋은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를 알아야지 전문가의 좀
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인턴일 때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공부와 성장은 이제 일 외적인 것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영어 어학 시험 보기 이 12월에 오픽을 다시 보고 싶어요. 제가 2019년에 오픽을 시험 봤을 때 AL이 떴었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말이 통한다 이런 정도의 레벨인데 무려 5년이 지났으니까 쇠퇴가 됐을 거예요. 제 영어 실력이 외국인들과 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표현 같은 거는 좀 공부를 해보려고요. 그리고 박채소 SNS VR 월 영상 1개, 인스타 주 1회 이렇게 제가 기준을 잡아놨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이게 뭐 버거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보다 좀 덜 올릴 수도 있고 한데 SNS를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저만의 다짐 같은 거를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었습니다. 그리고 운동이랑 스트레칭을 꼭 미용이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더라고요. 띄엄띄엄 했었지만 이제는 루틴처럼 좀 굳혀볼 생각입니다. 저를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언제 이거를 좀 더 활발하게 할까? 생각만 하지 않고 제가 또 실행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곱슬머리 문화가 좀 이제 그래도 초반보다는 좀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다음 스텝이 있을까를 좀 계속 고민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계속 실행을 해보려고 할 거고요. 참 아직 제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미숙한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, 요새. 다 사람이랑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도 내가 좀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거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좀 그런 걸로 위안을 삼으면서 앞으로 더 파이팅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올 한 해는 좀 더 행복하게 다 재미있는 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리고 자기 삶을 서두르지 않고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보도록 할까요? 여러분, 곱슬머리는 아름답습니다.